주방은 건강과 재물운을 가져오는 곳입니다. 닭띠분들, 이 주방을 어떻게 꾸며야 할까요? 주방은 거의 대부분이 여성들이 계시는 곳이죠. 많은 분들이 풍수학을 하면 뭐 대단한 학문이고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리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방은 음식을 하는 곳이고 보관을 하는 곳이니까 먼저 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환기가 되지 않는다면 음식이 상하거나 변질이 될 것이니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전통 부엌에서는 문이 앞뒤로 2개씩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문의 방향은 동서로 두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그래서 풍수학은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주방은 주방으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방은 풍수학적으로 집안의 건강을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당연하죠. 모든 건강은 음식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합니다. 또한 집안의 재물운을 불러오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예, 당연하겠죠. 집안의 구성원들이 건강에 잘 먹고 탈이 없어야 열심히 일을 해서 재물을 벌어올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없어야 재물이 쌓이게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렇듯 풍수학이라는 학문은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참 쉬운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잣집 주방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우로입니다. 주방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시나요? 과거 부엌과 현대의 주방의 차이는 분명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과거 부엌의 경우는 절대로 식사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경우 주방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환기 부분입니다. 부잣집의 주방은 정말로 환기가 잘 됩니다. 별도의 주방에서 거름이나 습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윤기가 나도록 깨끗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음식을 하시더라도 건강적으로 전혀 염려가 되지 않는 그 상태가 이 주방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음식이 상해서 버리는 경우는 요즘엔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음식이 상해서 버릴 정도라면 지금 당장 주방을 바꾸셔야 되겠지요. 냉장고가 아무리 넓어도 모든 것을 다 넣어둘 수는 없죠. 이래서 밖에 둔 음식은 청결해야 합니다. 닭띠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음식을 바로 해서 바로 먹는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남은 음식이 상해가고 있거나 곰팡이 습기로 점차 변질되어 가고 있고 이것을 닭띠분들이 드시고 있다라면 말입니다. 이래서 주방은 무조건 환기입니다. 바람이 잘 통해서 신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방에는 화초, 꽃, 수목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떠한 풍수서에서도 주방에 꽃이나 수목을 두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전부 치워야 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 수목이나 꽃이나 화초는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환기가 잘 되고 햇볕이 잘 드는 나무에는 미생물이 같이 살아나게 마련입니다. 이 미생물이 닭띠 분들이 드시는 음식물에 같이 섞이게 된다면 안 되겠죠. 이러한 수목을 식탁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닭띠 분들이 잘 보고 계시는 사극에서도 왕이 음식을 드시면서 밥상에 꽃을 두시고 드시는 것 보셨나요? 절대로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서양의 경우는 우리의 식탁보다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이것을 절대로 연상해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부잣집의 식탁의 경우 특별한 기념을 위해서 한두 번 정도 꽃을 꽂아두는 경우는 있지만은 평소에는 절대로 이런 것들을 올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딱 식사 시간에만 가져다 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휴지를 버리는 쓰레기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잣집 주방에서 절대로 없는 것을 꼽으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쓰레기통은 풍수학적으로 어디에도 볼 곳이 없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죠. 하여 반드시 주방성 밖에 두시는 것이 좋고요. 또 요즘은 음식물의 분리수거로 인하여 폐 잔밥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두어야 하죠. 이런 거 꼭
주방 밖에 안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들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건강한 닭띠분들은 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굳이 편리함을 위해서 쓰레기통을 주방 안에 두어야 한다면 반드시 뚜껑이 달린 것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 뚜껑의 상태는 매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풍수학에서 말하는 주방의 최악을 꼽으라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고장난 전기 제품입니다. 화구는 아주 청결해야 합니다. 기운이 잘 살아나게 우리 조상님들은 부뚜막을 항상 닦아 두셨습니다. 깨끗하면 돈이 들어온다는 말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난날의 부뚜막이 지금은 화구가 되겠지요. 화구의 주변은 늘 청소하고 닦아 두셔야 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러합니다. 또한 조상님들은 안주인의 게으름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부뚜막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닭띠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가스레인지 주변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 있거나 오래된 기름때가 끼어 있다면 닭띠분들 게으름의 상징입니다. 요즘 주방에서는 인덕션, 하이라이트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시죠. 늘 깔끔하게 닦으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러합니다. 전기 제품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냉장고, 가스레인지, 주방의 전기 제품들은 고장나면 빨리 고치시고 항상 깨끗하게 닦아두세요. 이것이 원활해야 돈이 들어옵니다. 다섯 번째로 먼지가 쌓여있거나 찌든 때입니다. 닭띠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부잣집 주방에 절대로 없는 것이 무엇인지. 네, 바로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닭띠분들이 식당을 가셨는데 주방이 더럽다면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있던가요? 호텔에서 주방장님들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 주방의 청결이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방이 꼭 청결해야 된다는 것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 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부잣집에는 일하는 도우미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말입니다. 누구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많이 하지요. 이제는 이런 말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는 험하고 날카로운 물건입니다. 주방은 수호행이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수호행이 추가될 때는 돈을 의미하는 오행은 화호행입니다. 그래서 화호행을 의미하는 화구나 전기제품, 이러한 것들은 주방에서는 돈을 의미합니다. 이래서 주방에서 이 화호행을 가장 상하게 하는 것은 금오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금오행이 강하게 된다면 주방 본연의 기운 수호행은 더욱 강하게 될 것이고, 왜 그럴까요? 금오행은 날카롭거나 금속성이거나 험한 물건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무조건 주방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최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것이 어렵다면 그 끝이 아래로 보이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싱크대 주방 안에 넣어두시고 사용하실 때만 꺼내 쓰시는 것이 이것이 제일 좋습니다. 닭띠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부잣집 주방에서 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은 닭띠분들 조금은 힘이 드시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말씀 꼭 명심을 하시고 실천을 하신다면 닭띠분들의 가정에 늘 재물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 만들어 가세요.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